미세먼지, 어디까지 알고 있니? 경기도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충남 화력발전소의 영향을 받는 편서풍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일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전략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기도가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백위남 단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단장님. 이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은 어떤 전략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2017년 27이던 경기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까지 18로 33%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동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미세먼지 근본적 저감,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 집중관리,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선진화를 통한 미세먼지 감축, 민감계층 중심 맞춤형 환경복지사업 확대, 과학적 관리 기반 구축을 통한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 국내의 협력 강화로 대기질 개선 등의 6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네. 와, 이 목표대로 미세먼지가 33%나 낮아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단장님, 그럼 경기도에서는 첫 번째 전략인 이동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나요? 네. 경기도는 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친환경차 보급 및 인프라를 확대하고 노후차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전기차 타기 좋은 경기도를 구축하기 위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여 2018년 5,735대인 전기차를 2022년까지 약 3만 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대형마트, 아파트 등에 2018년 6,930개인 충전기를 2022년까지 15,000기로 대폭 확대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초기 단계인 수소차를 2019년 600대를 보급한 후 2022년 3,000대로 확대 보급하고 안전성 및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7개소의 수소차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친환경차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기도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경기도 유료주차장 및 시군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친환경차 이용률이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럼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시행할 계획인가요? 네, 경기도 미세먼지 배출량의 42.5%를 차지하는 도로 및 비도로 이동오염원 중 도로에서는 경유 화물차가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경유차 매연 단속을 강화시키고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 지역을 확대하며 농수산물 도매 시장 출입을 제한시킬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발주 건설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노후 경유차 중에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상시 통행하는 7,000여 대의 차량을 우선적으로 정호 공해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단기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중장기 대책도 있겠네요? 네, 중장기 대책으로는 2022년까지 1,574대의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시키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매연 여과 장치 부착, LPG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등의 저공해화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경유 시내버스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CNG 등 친환경 버스로 교체하고 2022년 이후에는 경유 시내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친환경차 이용률을 높이고 경유차 이용률을 줄인다면 확실히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단장님,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전략인 비산먼지와 같은 생활 주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단속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화하고 있나요? 생활과 밀접한 비산먼지가 경기도 미세먼지 배출량의 4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도로에서 발생되는 도로 제비산먼지가 가장 많은데요. 우선 단기 대책으로 소형 노면 청소 차량을 시범적으로 운행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고 분진 흡입차 등 도로 청소차의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며 건설업체와 자발적 협약,
엄격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기준 적용, 현장 단속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형 공사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농 및 생활 폐기물의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이와 더불어 동영상 및 리플렛을 이용하여 주민 홍보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추대 등 농업 잔재물 파쇄 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합리적 처리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중장기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중장기 대책으로는 2018년 331대인 도로 청소차를 2022년 415대로 확대 보급하고 미세먼지를 생성시키는 질소 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조녹스 버너와 조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비용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법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분리배출 취약 지역에 329개소의 폐기물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60개소의 폐비닐 집화장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 주변에서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마을 공안지, 주요 도로변에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생활 주변 미세먼지 배출원은 건설업체나 사업장 외에도 일반 도민들의 협조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단장님. 다음으로 세 번째 전략은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선진화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것이었는데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강력 단속하기 위해서 첨단 과학 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어떤 장비가 활용되나요? 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 오염물질 원격 감시 시스템을 더 많이 설치하여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촘촘하게 감시할 계획인데요. 7대의 드론을 활용하여 대형 사업장 플랜트 상부 및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여 미세먼지 배출 관리에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물질을 포집할 수 있는 드론과 고배율 줌 및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시켜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2020년에 이동 분석 차량을 도입하여 현장에서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과학적 감시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까지 활용을 해서 감시를 한다고 하니까 미세먼지 배출 관리의 사각지대가 확실히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전략은 민감계층 중심의 맞춤형 환경복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었는데요. 민감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나요? 네. 어린이, 어르신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호흡기 질환 등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에게 보건용 마스크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발인 시내버스에 공기청정 필터의 설치비를 지원하여 2021년까지 모든 시내버스에 설치될 예정이며 또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을 확대하고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측정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도민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및 홍보를 강화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미세먼지 거버넌스를 확대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미세먼지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있을까요? 네. 기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위원회를 민관이 함께하는 미세먼지 거버넌스로 확대하여 정례적으로 미세먼지 정책 개발 자문 및 아이디어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숍 및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미세먼지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단체와 연계하여 학교, 어린이집 등 찾아가는 미세먼지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도민들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정책으로 다섯 번째 전략이 과학적 관리 기반 구축을 통한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였는데요. 정확한 미세먼지 진단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시행할 계획인가요? 네, 연차별로 대기오염 진단평가, 대기질 예측, 생활 밀착형 대기 정보 등 대기 환경 정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미세먼지 대응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 사업장 배출시설 조사 및 관리체계 연구 영역을 실시하여 배출량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경기도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원 분석이 가능한 성분 측정소를 2개소에서 2019년에 4개소로 확대하고 미세먼지 측정소도
91개소에서 2022년까지 106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6번째 전략은 국내외 협력 강화로 대기질을 개선하는 것이었는데요. 어떻게 협력을 강화하고 있을까요? 수도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동아시아 지방정부, 시민사회와 청정대기 네트워크 협약을 추진하였으며 동북아 주요 도시와의 환경 애교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네요. 단장님, 그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경기도가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네,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북한에 인접하여 북한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 서울시 등과 협업하여 남북 공동 환경조사단을 구성하여 환경교류 협력 사업에 공동 참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남북 관계 개선 시 우선적으로 북한 지역 환경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또한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업하여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질 개선을 위해 맑은 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법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친환경 벽지와 장판으로 교체하고 자연 환기창을 설치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네, 이번 시간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백위남 단장님과 함께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경기도가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다양한 자원과 비용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목표한 대로 2022년까지 꼭 33%의 미세먼지 농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